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이 법원 감정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부터 대응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감정 결과가 법원에 한번 제출되고 나면은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대표적인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 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증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때는 관련 절차에서 토지보상법의 규정들이 상당 부분 준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대금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요. 재개발에서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보상금이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는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분양 미신청자가 있습니다. 우선 미동의자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미동의자에 대해서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동의자는 사업시행자의 공문을 받고 2개월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미동의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2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2개월 안에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분양 미신청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분양 미신청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차후 정해지는 보상금에 더해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연가산금을 연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 조합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조합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단 현금 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아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매도 청구 소송을 거쳐야만 그나마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조합은 이 소송의 원고로서 법원에 시가 감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조합이 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 법원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은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 감정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사퇴를 인지하고 그때부터 대응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그때 저를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감정 결과가 법원에 한번 제출되고 나면은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인 것이 확정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인과 같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주변 시세가 이 정도니까 나는 그거보단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 조합은 최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오늘은 매도 청구 소송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매도 청구 소송이 끝난 다음에도 조합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조합 측에서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측이 제기한 매도 청구 소송에서 소유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는과 동시에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조합 측에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 소유자는 자신이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강제 집행 권한을 얻으려면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로서만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반소, 즉 피고로서 소송을 당한 부동산 소유자가 원고인 조합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조합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에 따른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조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부동산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적절한 이행 제공이 있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행 제공이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될 때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관해서 소유자가 이행 제공을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부터 상대방인 조합을 이행 지체 상태에 빠뜨려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이행 제공 방법에 관해서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공가, 즉 빈집 상태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인도가 가능한 상태로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출입문 열쇠를 변호사에게 맡긴 다음 재건축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면 이행 제공을 제대로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고요. 실무적으로도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행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행 제공을 제대로 마치면 재건축 조합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조합은 매매 대금에 더해서 최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연 손해금은 꼭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합이 청구한 매도 청구 소송이 확정된 다음에 조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행 제공을 하시고 새로운 소송으로 매매 대금을 청구하셔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도 청구 소송이 확정된 다음 부동산 소유자가 이행 제공을 마쳤는데도 조합이 매매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조합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매도 청구 소송을 처음 당하는 일반인이라면 여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법적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매도 청구 소송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꼼꼼하게 방향을 잘 잡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매도 청구 소송에 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설립 미동의자와 분양 미신청자 모두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 현금 청산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 시점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현금 청산이 문제가 되는 정비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최근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정비사업의 현금 청산 대상자가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현금 청산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청산이란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받고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현금 청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금 청산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 인근 지역의 실제 시세,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개발이익 등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현금 청산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절차적인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청산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전문가를 선임해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전문가를 선임해서 함께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는 다르게 사업이 시행되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분양권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내 부동산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시점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청산 절차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 절차와 동일해서 협의,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협의보상금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지 보상 절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는 크게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 설립 미동의자,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는 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양 미신청자로 나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건축 현금청산 영상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조합 설립 미동의자에 해당한다면 조합으로부터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받은 시점에는 매도 청구 소송이 곧 제기될 예정이므로 이 공문을 받았을 때 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라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을 때부터 전문가를 찾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조합 설립 미동의자와 분양 미신청자 모두 아무리 늦더라도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언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내 재산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특히 소송에서는 비전문가가 혼자서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청산 관련 소송에서도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여야 내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인과 같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는 것과 현금청산을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현금청산과 분양 신청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청산과 분양 신청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청산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물건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고요. 분양신청은 내가 해당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 해당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과 본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내가 보유했던 부동산인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에다가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한 권리가액이 내 재산으로 인정되고요. 추후에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익만큼 분담금을 지급하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인데 내 기존 부동산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5억 원이고 비례율은 110%라면 해당 조합원은 4억 5천만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나빠져서 비례율이 90%로 떨어진다면 해당 조합원이 내야 되는 분담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반면에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증액 절차에 따라서 최종 보상금이 산정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인 매도청구 소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와 같은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끔씩 재개발은 공시지가 그대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와의 격차를 보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인근 시세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분양신청은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내 부동산과 추가 현금을 투자해서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잘 예상하셔야 하고요. 예상되는 투자 결과가 현금청산을 받는 것보다 못할 것 같다면 현금청산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된 후 120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서와 같은 제목의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면서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신축 아파트의 타입별 분양가와 추정 비례율, 추정 권리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합에서 제공한 책자와 통지문을 보고 내가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 분양 신청을 한다면 어떤 타입의 물건을 우선순위로 분양 신청을 할지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보상금을 최대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증액 절차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단계로 진행되고요. 재건축은 민사소송인 매도청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상금은 각 절차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 인근의 시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데요. 보상금 산정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시세를 알아보고 비교해보아도 결정 내리기 어려워서 일단 분양 신청을 하긴 했는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정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러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비록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 청산 대상자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청산과 분양 신청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일단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인과 같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재건축 현금 청산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현금 청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고 분양 신청까지 했었는데 분양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분양 신청을 했음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긴 했지만 분양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는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나중에 별도로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요. 표준정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정관에서는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합이 분양 미계약자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정관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요. 현금 청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매도 청구 소송은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재건축 현금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 청구 소송의 종류에는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에 대한 소송과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 후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 절차는 해당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도시정비법 제64조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를 거친 뒤에 조합은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매도 청구 소송은 매도 청구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는 재건축 조합과 같은 사업 시행자가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즉 최고서로 촉구를 해야 하고요. 최고를 받은 사람은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고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 절차는 해당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미신청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금 청산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재건축 현금 청산에서 현금 청산금 평가 시기는 청산금액 수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평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평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자에겐 유리해지고 조합에는 불리해지지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평가 시기를 늦출수록 평가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불리하고 조합에게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동의자와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내용이 다른데요. 먼저 미동의자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이 소송의 피고인 소유자에게 도달한 날, 즉 소장 부분 송달일이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17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분양 미신청자이고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인데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현금 청산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지연이자에 관해서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행 주택재건축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연이자는 어떠한 법적 주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 시점까지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지는 일종의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 청구 소송의 판결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얼마를 지급받는가 동시에 원고에게 대상 부동산에 관해서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급기한이 없이 조합이 원하는 시기에 형소상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조합이 돈을 지급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기하는 것이 바로 형소상 대상자가 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반소입니다. 이 반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로 결정된 현금 청산금의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 청산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기간 지연에 따른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모두 말소하거나 적어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공해야 하고요. 그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형성산에 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형성산을 받으면서 조합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혹은 주변 시세가 이 정도니까 나는 그거보단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와 같은 아니란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일단 내가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재건축 형청산에 대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만약 재건축 형청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